북한이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선 단지 이 말만 들었을 때 북한이 과연 국가이기는 하느냐? WHO가 하는 일이 세계에 좀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를 돕는, 그리고 빈곤한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북한이 거기 나설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본부에서 세계보건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거는 WHA라고 합니다. 이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우리 같으면 국무회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WHA의 제너럴 커미티, 총회위원회에서 북한을 바로 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을 한 겁니다. 원래 세계보건기구에는 이 이사국이 34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고, 그래서 새로 10개 나라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을 집어넣은 겁니다. 2023년 5월 27일 미국의 소리 뉴스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미국이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근심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WHO의 집행이사국이 됐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WHO의 예산, 결산, 그리고 주요 사업 전략을 운영하는 방안을 이걸 수립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여기에 발언권을 갖게 됐다 하는 겁니다. 먼저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번 이 표결이 있고 나서 미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집행이사국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한다. 북한은 UN 기구가 정기적으로 이거를 기록을 하고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 그리고 인간 학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계속되는 이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이게 UN 안보리 결의를 여러 건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집행이사회의 이사국들, 그 이사국들에 대해서 더 새로운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면서 북한 정권이 인권을 존중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그거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은 또 발언권을 요청을 해서 아주 격렬하게 여기에 저항을 하면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어떤가?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이 집행이사국으로 선정이 되는데, 선출이 되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더라도 미국과 같이 그 발언권을 받아서 북한을 성토했다. 북한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은 당사국인데 우리가 직접 이런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나가서 한국 대표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국민이 이 부분을 잘 따져보고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비단 이것이 아니고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어디를 뚫고 대북 제재의 그 장벽을 어디를 뚫고 집어넣을 것인가. 거기에 연일 몰두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에 그 경계선을 한없이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면서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북 대화를 달성하겠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스위스 갈 때 스위스 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한 담대한 구상 이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전 보궐 대통령 측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암암리에 이 통일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 국제기구에 얼마나 퍼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항상 한국 정부는 그 뒤에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 지금 그 산림 산업 같은 경우에 북한에 산림 녹화 해주기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거 이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산림청이 무슨 사업 하고 있다. 뉴스에 아주 빽빽하게 나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2023년 5월 26일 한국에서 WHO와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 그 홈페이지에 떠 있는 기사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미 이번에 이 사업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WHO와 긴밀한 활동을 해왔다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계보건기구와 우리 대한민국이 바이오 제조 분야의 글로벌 교육 허브 구축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신, 인슐린, 단일 클론 항체 그리고 암 치료제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저소득 국가만이 아닙니다. 중소득 국가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5월 26일 당일에도 이런 거를 했다. 이번에 북한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한 그 선출 과정은 절차는 분명히 있으되 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지금 국제기구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기에 이번 이 의결 절차 그리고 그 투표권을 행사했던 의결 주체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이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먼저
자격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자격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그 집행이사국으로 만일 이렇게 선출이 됐다고 하면은 그 국가들이 자격이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겁니다. 앞에서 미국의 그 발언을 보면은 북한은 자격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격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했구나.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5월 21일에 자격위원회에 들어간 나라가 12개 국가입니다. 12개 회원국인데 한번 봅시다.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리트레아, 피지,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싱가포르, 잠비아 이렇게 12입니다. 자, 이들이 북한은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할만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날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총회 회원국을 선출했습니다. 이거는 총회 회원국은 17개입니다. 여기도 봅시다. 카보베르데, 디부아르, 쿠바, 콩고 민주공화국, 지부티, 프랑스, 인도, 카자흐스탄, 말라위, 모리셔스, 필리핀, 세인트루시아, 세르비아, 스웨덴, 통가,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미국. 보면 일단 과반수가 잘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이름들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가 총회 회원국이다. 그 다음에 5월 23일 앞에서 이야기한 자격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밑에 여러 나라들을 이름을 쭉 해놨는데 거기에 북한이 있습니다. DPRK 북한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쓴 겁니다. 아래에 그 붙여놓은 거기에 표시된 각 나라들의 그 자격은 우리 WHO 절차 규칙에 부합한다. 그렇게 밝혀졌다. 그래서 위원회는 보건의회가 이들의 타당성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나라들은 자격이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인정해라. 이런 우리 같으면 하여튼 판정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격이 있다. 앞에서 미국 대표가 북한은 이렇고 이래서 자격이 없다고 한 거를 앞에 좀 이상한 나라라고 하든지 우리가 이 좀 선진국 질서 정연한 나라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4일에 이런 나라들을 집행이사국으로 하겠다고 목록을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총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투표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목록 작성에 이미 북한이 들어갑니다. 그 회의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보건총회 더 제너럴 커미티는 세계보건총회 절차규칙 제102조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다음 10개 회원국 목록을 작성했다. 호주,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북한,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참 변변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총회의 의견에 따르면 이 10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우리 WHO 집행이사회 전체의 그 균형 잡힌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안배를 해서 이 10개 나라를 추천했다 하는 뜻인 겁니다. 무슨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자격위원회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자격위원회가 북한과 같은 인권 탄압을 하는,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그런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출발이었고, 그 총회 회원국을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약점,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다수결이라고 할 때는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인 겁니다. 국내에서 여론조사에서 인기도가 높다. 또 투표를 했을 때 그 찬성표의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이, 그게 가치가 있어지려면 국민이 리걸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자기 주체성이 있는 제대로 된 주인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5월 26일 집행이사국 선거를 합니다. 먼저 의장이 나와서 이제 비밀투표로 하겠다. 비밀투표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리고 법률 고문이 나와서 자격이 없는 회원국들의 이름을 낭독을 합니다. 하면 뭐 합니까? 북한은 이미 자격을 인정받았는데, 투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체 회원국이 177개의 나라였는데 이 중에 기권이 13, 13이고 무효가 6, 찬성이 123표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이거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 몇 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국제기구의 지원을 멈추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지원받고자 하는 나라는 숫자가 많고, 그러니 다수가 그 뜻있는 일에 돈을 안 주겠다는 트럼프 나쁜 사람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받을 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정당한가? 받고자 하는 자들이 끝끝내 아우성을 치면서 받는 게 옳고 자기들을 돕는 게 옳다고 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그 기사의 그 오류 문제인데, 이 WHO에서 이 세계 여러 나라를 지역별로 따로 묶어서 이 이사국을 그 개수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WHO의 집행이사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7나라를 두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6나라, 그리고 동지중해 지역에 5나라, 유럽 지역에 8나라가 있는데, 우리 한국 쪽, 이쪽은 2개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집행이사국을 3나라를 두고 있고, 서태평양 지역이라고 해서 5나라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속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일까, 서태평양 지역일까? 이제 이것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번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의 현재 집행이사국은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5나라다. 그뿐 아니라 한국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북한이 이것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됐다. 2가지를 연거퍼서 보도를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가 틀렸다. 북한은 한국과 동일한 서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합니다. 자, 이거를 몇 가지 증거로서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WHO에 1949년에 가입한 회원국이고 우리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한다.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부만 그런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이사국이 인도, 이 인도가 2023년에 그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다음에 몰디브가 2025년까지, 동티모르가 2024년까지 이렇게 3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찾아보니까 DPRK를 찾아보니까 South East Asia Region,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3나라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겠구나. 다시 말해서 보면은 인도가 이제 임기 만료로 빠지고 북한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북한, 동티모르, 몰디브가 집행이사국이다. 자, 이들이 집행이사국일 때 동남아시아 지역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성격이 어떠냐. 위태롭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WHO 홈페이지에서 서태평양 지역을 보면 집행이사국으로 중국 2025년까지 합니다. 미크로네시아 2025년까지 하고 일본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2024년까지, 그리고 우리 한국이 2023년 임기가 다 됐습니다. 한국이 빠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3년 WHO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각 회원국들이 분담비를 또 20% 올리기로 이것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자격위원회라든지 총회 회원국이라든지 하는데, 그리고 177개 회원국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혜택을 받을 나라들이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WHO에 기여하는 순위로 따졌을 때 상당히 앞부분에 있는 국가이고 우리는 혜택을 주는 나라이고 그들 대부분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나라가 올해는 예산을 얼마로 잡아서 이러이러한 나라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자, 이거 지원해 주기로 하자 하는 걸 결정하는 방식,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것도 이제는 그 국제기구의 뜻이 좋으니까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류에게 이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좋으니까로 갈 것이 아니고 과연 그들은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가?
북한과 같은 곳에서 집행이사국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늘리자, 이 잘 사는 나라들의 기여금을 더 받아내자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국제기구 지원도 이제는 멈춰설 때다. 국민에게 아주 빈곤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환자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웬만하면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그런 설득이 벌써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그게 돌고 돌아서 북한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다. 북한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갈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단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북한이 핵탄두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딱하니까 그럼 우리는 총구 앞에 위협을 받으면서 거기에 분유를 주고 돈을 주고 의약품을 주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이 할 짓이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미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총회 구성국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 무엇인가가 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아예 공개적으로 밝히고 담대한 구상 이런 걸 밝히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북한이 이사국이 되도록 하는데 지원했는지 국민은 꿈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짓을 정부가 혹시 했는지 이거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같이 손들고 나서서 북한이 집행이사국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따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거기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가? 기권을 한다든지 표를 냈는데 무효표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것도 똑바로 못할 정도의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대로 왜 반대하지 않았는가? 만에 하나 혹시 찬성했는가? 했다면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밝혀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구상을 해서 이 나라를 이리저리 설계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군주 주권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 주권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 부부가 혈통으로 나와서 설치는 시대도 아니고 헌법주의 법치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은 무식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지는 대단히 좁습니다. 촘촘한 법, 그리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 예산, 또 국회의 거기에 대한 심의,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의 심의, 이런 걸 통해서 어디 곁눈질도 할 수 없이 촘촘하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무엇인가를 획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거는 10중 8구 이 시스템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서로 간의 타협으로, 이 정치권의 타협으로 그게 늦춰질지는 모르지만 법의 심판은 반드시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WHO 집행 이사국이 된다는 말입니까? 권영세는, 윤석열은 북한이 그렇게 제대로 된, 그게 인간 대우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미국이 저렇게 한탄에 맞지 않는 이 상황, 미국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문재인 전 보궐을 찾아다니는가? 국민이 문재인 안 된다고 윤석열을 선택한 이 국민의 뜻을 딴 나라 미국이 뭔데 와서 잡아 흔드는가? 그러고도 동맹인가? 미국 탓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권이 정말 개떡 같으니까 캐나다 트리도가 와서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걸 감나라 배나라 하고, 미국 대사가 그 국민이 사실은 너는 안 된다고 해서 내보낸 문재인을 찾아가고, 현재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 정부가 나가서 국민을 어떤 취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에 다른 나라의 정부가 한국 국민을 능멸하는가?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상대할 것은 없지만 윤석열,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이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복종하고 제대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선거판인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